안녕하세요. 이야기 책방의 민들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보석 같은 이야기 만나볼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권정생 작가님의 강아지 똥입니다. 그림은 정승강 님이 그리셨고요. 길벗 어린이 출판사입니다. 제가 책을 소개하면 소개할수록 드는 생각은 이 그림책은 아이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다. 아주 짧고 그림이 나와 있지만 정말 부모님들이 같이 보고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성찰할 수 있는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강아지똥 작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생 작가님은요, 강아지똥으로도 아주 유명하기도 하고 또 그 외에 다른 책도 많이 지으셨습니다. 특히 강아지똥은 어느 날 텐마루에 앉아서 마당을 보고 있었는데 강아지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며칠 후에 보니까 그 강아지똥이 있었던 자리에 민들레 꽃을 피우는 것을 보고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며칠 동안 동화를 만드신 게 바로 강아지똥이라고 합니다. 권정생 작가님이 쓰신 편지를 엮은 책을 읽어봤는데요. 아주 평생 동안 몸이 불편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동화나 글을 쓰려고 하는 열정이 아주 대단하셨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무척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평생 혼자 지내면서 글을 쓰셨습니다. 다른 동화책들도 있는데요. 무명저고리와 엄마가 있고요. 그리고 사과나무밭 달림, 그리고 아주 유명한 몽실 언니가 있죠. 바닷가 아이들, 점득이네, 하느님의 눈물, 밥대기 죽대기, 그리고 소설로는 한티제 하늘, 시집, 어머니 사시는 그날에는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해룡이라는 책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인데요. 그 책을 읽을 때마다 눈물을 안 흘릴 때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수업 중에도 한번 울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몽실 언니 책은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읽고 나서는 항상 와서 저를 안습니다. 엄마가 곁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몽실 언니 책은 너무 슬퍼요. 이 권정생 작가님의 책은 슬픈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항상 글을 쓰셨어요. 삶에는 기쁨과 행복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픔도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그 슬픔도 삶의 일부분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그 슬픔이나 하찮음 속에서도 아름다운 존재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신 그런 말씀들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책 줄거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골목길 단 구석에 흰둥이가 똥을 놨어요. 강아지 똥이죠. 지나가던 참새도 뒹굴던 흙덩이도 닭도 모두 더러운 똥이라고 놀리기만 하죠. 그런데 봄비가 내리던 날 민들레에게 물어봅니다. 넌 어떻게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우니?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민들레가 나는 하느님이 비를 내려주고 햇볕을 쬐어주기 때문인데 거름이 되어주면 고운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나의 거름이 되어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강아지똥은 비오는 날 힘껏 민들레를 안고 자디 잘게 부서집니다. 그리고 봄에 민들레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된다는 이야기죠. 슬프신가요? 아니면 너무 간단한가요? 네, 책 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아지똥은 오감각을 이용해서 책을 소개하기가 너무 좋은 책이거든요. 책 표지에는 골목길에 강아지가 똥을 누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담벼락이 있고요. 여기에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계절은 어느 계절인 것 같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똥에서 모락모락 김이 나는 것 같으니까 겨울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소리가 들리니? 라고 청각적인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겨울이니까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기 멀리서 강아지가 멍멍하고 짖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후각적인 질문도 합니다. 여기도 혹시 냄새가 나니? 그러면 강아지가 똥 싸서 냄새 나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겨울이니까 뭔가 스산한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뭐 추운 냄새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럼 혹시 여기에서 부는 바람의 느낌을 알 수가 있겠니? 하면 바람이 얼굴에 다가오니까 바람이 얼굴에 닿으니까 너무 차가워요 라고 이렇게 아이들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골목을 넘어서 뭐가 보일까 하면 마을이 보일 것 같아요. 아니면 큰 도로가 보일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표지만으로도 아주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표지를 보면 민들레꽃이 활짝 피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표지서부터 아주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볼까요? 아이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부모님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똥은 정말 더러운 걸까? 거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거름이 되어서 식물이 자라고 식물이 자라서 거기서 열매가 맺히면 저희가 먹기도 하죠. 그 먹고 또 저희들은 똥을 싸고 또 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 깨끗한 것과 더러움의 기준은 과연 뭘까요? 이것도 아이들하고 얘기해 볼 좋은 질문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강아지 똥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 강아지 똥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자기도 뭔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던 것? 그런 게 아닐까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하면 저는 강아지 똥 수업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이 한 가지만 아이들이 꼭 갖고 가기를 바라요. 너는 무엇이 변해서 이렇게 이쁘게 자랐니? 너는 무얼 먹고 이렇게 자랐어? 라고 이야기를 제가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처음에는 밥 먹었어요, 우유요, 뭐 과자요, 빵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어떤 애가 엄마의 사랑도 먹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바람이요, 구름이요, 햇볕이요 이렇게 얘기를 나오다가 결국은 아이들이 온 우주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너희는 온 우주가 키우는 이쁜 아이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의 눈빛이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아지똥 수업을 상당히 좋아하죠. 그러면 너희들이 강아지 똥이 되어준 것은 뭘까? 라고도 질문을 하게 되죠. 너의 강아지 똥이 되어준 것은 밥, 너의 강아지 똥이 되어준 것은 사랑. 이렇게도 바꿔서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순환의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드렸듯이 음식을 먹고 싸고 거름이 되고 식물이 자라고 열매 맺고 다시 먹고 그리고 다시 싸고 계속 돌아가는 순환의 과정을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러면 똥이 밭으로 가면 뭐가 될까? 거름이 되죠. 그러면 벼에 거름을 주고 자라면 뭐가 돼? 쌀이 돼. 그러면 똥은 거름도 되고 쌀도 되네. 그럼 쌀은 나중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뭐 볼 수 있지? 밥이 돼요. 그럼 똥이 밥도 되네? 그리고 똥은 또 뭐가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밥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가 그 소화를 하고 몸에 흡수를 하면서 우리가 점점 자라게 되죠. 그럼 똥은 나네? 와, 놀라운 철학 아닌가요? 강아지 똥 안에 들어있는 놀랍습니다. 똥은 돌고 돌아 또 나에게도 돌아오죠. 똥은 돌고 돌아 나에게 돌아오는데 왜 돌아올까? 네, 나를 키우려고 돌고 돌아서 돌아옵니다. 결국 똥은 나가 되는 거죠. 너무 멋있는 철학이죠. 이제부터 똥은 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생각이 자라나는 겁니다. 너무 멋있는 동화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동화책을 읽고 이렇게 질문하고 대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동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보면 뭐 저학년들은 한두 문장으로 쓸 수도 있고요. 3, 4학년도 쓸 수 있고요. 고학년 어른들도 충분히 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키우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쓰기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나는 물을 마신다, 김치를 먹는다, 잠을 자는다, 음악을 듣는다, 책을 본다, 선생님의 지혜를 듣는다, 비를 맞는다, 뭐 여러 가지들을 쭉 나열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게 뭐가 될까요? 네, 감사가 됩니다. 강아지 똥이 감사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감사 없이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하죠. 있는 그대로 감사하는 것, 그리고 평온을 찾을 수 있는 것도 감사고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주기도 하고요. 또 화를 덜 내기도 하죠.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놀기만 했을 때 건강하기만 해, 이렇게 감사하게 되기도 합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저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일기를 씁니다. 감사 일기를 제가 한번 오늘 펼쳐보면요.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꿈을 키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노필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 3가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를 쓰게 되면 그날 하루가 평온하고 또 마음의 안정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마음이 평온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진척되더라도 잘 진행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을 부를 때 저는 간혹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우주가 키우는 아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간혹 물어보기도 하죠. 너는 뭘 먹고 이렇게 자라니?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다 보니 조금 툴툴거리면서 온 우주가 키워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나중에 기억해 주기만 해도 저는 아주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기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 배울 점들은 관점의 변화죠. 똥은 똥이 아니에요. 똥이 이제 아름다움으로 변모한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 나름대로 쓸모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아름답죠. 온 우주가 키우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존재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책이지만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스스로 온 우주가 키우는 나라는 사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이 책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책은 이상 마치겠고요. 다음 책은 마크 서머셋의 똑똑해지는 약입니다. 북극곰 출판사 책이고요. 이 책도 아주 의미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팟빵 구독 감사합니다. 당신의 지혜는 당신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들판에 핀 민들레처럼 항상 곁에 있겠습니다.